보입니다. 민주당은 민주노총의 하부 조직입니까? 2018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전북 군산의 지방선거 유세 지원차 내려갔을 때 민주노총이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서 어디 X가 주인을 물어 이렇게 질타를 했습니다. 노동관계법 대응에 소극적이었던 민주당에게 집에서 기르는 버르장머리 없는 반려견 취급을 하며 질타하는 민주노총의 인식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규정하고 있는 반도체 특별법 원안에 대해서 민주노총이 반대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 연금법상의 자동 조정 장치도 민주노총 등이 반대하기 때문에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 특히 노조의 불법 파업에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노란봉투법 재발의, 이것은 누가 봐도 민주당은 민주노총의 하부 조직으로 전락해 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기업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경제를 성장시키는 주체가 불법적인 파업을 스스럼치 않는 광성 기종 노조입니까? 아니면 혁신적이고 능동적인 기업입니까?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국회가 되기를 바라고 민주당도 여기에 흔쾌히 동참해 주기를 바랍니다. 현대제철의 당진제철소 직장 폐쇄 관련입니다. 현대제철이 연매출 4조 원 규모의 충남 당진제철소 냉연 공장 가동을 스스로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노조의 반복되는 게릴라성 파업에 대응하기 위한 부분 직장 폐쇄 조치로 1953년 창사 이래 처음 있는 조치라고 합니다. 이번 직장 폐쇄 발단은 사측이 제시한 1인당 2,600만 원대 성과급이 부족하다며 현대자동차 수준인 약 4,500만 원의 성과급 지급을 노조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과급은 그룹 전체 실적과 비교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기업의 전년 대비 실적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현대차는 3년 연속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한 반면에 현대제철의 영업이익은 2022년도 1조 6천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1,594억 원으로 급감하면서 영업이익률 또한 5.9%에서 0.7%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국내 건설, 기계 등 수요 산업의 침체와 중국산 철강제의 저가 공사로 인해 판매 가격이 급락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올해 미국이 지난 10일 자국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면서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이 11.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경영 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생존 자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가 회사의 생존과는 상관없이 과도한 성과급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직장 폐쇄로 인해서 해당 공장 노동자들은 임금이 중단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고 회사 역시 생산 차질로 약 254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경제는 대내외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노사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과 회사의 대외적 이미지에 모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자와 기업, 나아가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현대제철 노사는 상생의 원칙 아래 지금 즉시 대화와 단체 교섭을 재개해 직장 폐쇄 상황을 해결하기 바랍니다.